인터넷에선 학점은행제가 전부 좋다고만 나와 있는데 다 광고예요.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에겐 유용하지만 누군가에겐 전혀 쓸모없는 제도입니다. 내 상황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시작하면 돈과 시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점은행제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경우를 4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몰라서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중견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중소기업이나 기타 학력이 딱히 필요치 않은 곳에 취업을 원하신다면 상관없겠지만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따서 중견기업에 취직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몇몇 취업 커뮤니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학점은행제 학위는 서류 통과하기도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학점은행제는 고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졸업장도 일반 대학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딸 수 있으니까요. 사실 가치가 낮은 게 당연하죠. 그렇다 보니 이렇게 경쟁력 없는 학위로 취업시장에 도전한다는 건 특별한 스펙이나 경력이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부 회사는 모집 공고에 아예 정규 대졸 혹은 정규 대학을 졸업한 자라고 학점은행제 출신은 지원하지 못하게 못을 박아놓을 정도니까요. 다만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학력, 연령, 성별의 제한 없이 대부분 순수하게 NCS 시험을 보고 서류와 면접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출신이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고 특히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학점은행제는 좋은 메리트가 있는 제도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말씀드릴게요. NCS 기반 입사 지원서는 기본 인적사항,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 및 경력사항 등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중 교육사항란에는 자신이 대학에서 이수한 직무 관련 과목을 적습니다. 많이 기입할수록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다른 사람에 비해 높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중요한데요. 이 교육사항에 들어가는 교육 과목을 바로 대학교에 가서 이수하지 않고도 온라인 학점은행제로 이수할 수 있다는 거죠. 온라인 학점은행제로 이수할 수 있는 교육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확인해주세요. 학점은행제를 하면 안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명문대 이름이 적힌 졸업장을 따고 싶어서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을 다니는 경우입니다. 이름 있는 수많은 인서울 대학들이 자신들의 대학 이름이 적힌 졸업장을 준다며 부설 평생교육원을 홍보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시간과 돈 둘 다 손해보거든요. 졸업장에 그 대학 이름이 적혀있던, 총장 이름이 적혀있던, 결국 그 대학을 졸업한 게 아닌 평생교육원 졸업장, 즉 학점은행제 출신과 똑같아요. 일반 대학 입시처럼 시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인성면접만 보면 합격인데 누가 이런 학위를 그 학교 출신으로 인정해줄까요? 또 다닌다고 해서 본교생들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평생교육원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당연히 국가장학금도 받을 수 없어서 학기마다 몇백만 원씩 등록금도 내야 하고요. 따라서 평생교육원을 다니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곳인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좋은 학벌이 필요하다면 재수나 편입을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편입 자격은 학점은행제로 갖추는 게 가성비가 좋으니까 편입 자격이 없는 분들, 새로 갖춰야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를 하면 안 되는 경우 세 번째는 편입이 불가능한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학점은행제를 통해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편입으로 서울대, 의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같은 곳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우선 서울대 편입은 일반 편입이 없고 학사 편입만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 학사 편입도 최근까지는 서울대학교 학부 졸업생에 한정해서 가능했었습니다. 즉 서울대 학사 편입이란 서울대 졸업생의 전과 및 복수학위 취득을 위해서였죠. 교육부의 압박으로 2001년도부터 타 대학 학생들도 편입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대학교와 다르게 정원에 맞춰서 인원을 뽑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학생이 없으면 전원 탈락시키고 아무도 안 뽑는 거예요. 실제로 22년도 입시에서는 경영대학과 사회과학대학 지원자 전원이 1단계에서 불합격했습니다. 차라리 수능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운 거죠. 다음으로 의대 편입인데 마찬가지로 학점은행제로는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원칙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서울대 편입처럼 의대 편입 합격생들 중에는 다른 의대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상위권 의대로 옮기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수능이 아닌 편입으로 의대를 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학점은행제로 이름 있는 인서울 4년제 대학에 편입한 뒤에 다시 의대로 편입하는 방법뿐입니다. 카이스트와 포항공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학교 입시 전형 안에 편입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다만 편입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의외로 가능한 대학도 존재합니다. 그 예로 수의대가 대표적이고 올해부터는 약대에도 편입이 가능해졌거든요. 수의대 편입과 약대 편입의 경우 모두 만점에 가까운 높은
높은 성적을 요구하는데 일반 대학교에서 높은 성적을 만드는 것보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만드는 게 유리하다 보니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성적 세탁을 하기도 하십니다. 학점은행제를 하면 안 되는 경우 네 번째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학점은행제로 해외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을 찾아보면 실제 사례가 일본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해외 취업을 꿈꾸는 미국, 호주, 유럽권까지는 정부 학점은행제가 학위로 인정되지 않아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해외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일을 하려는 분야가 일반 4년제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분야여야 하고 신청자 역시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비자 신청자가 갖고 있는 학위가 학점은행제 학사일 경우 해당 이민국에서 평가가 어려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로 서구권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학점은행제 학사 과정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석사학위까지 취득하셔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해외 국공립대학 4년제 학사학위나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는데요.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학점은행제를 하면 안 되는 경우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을 보고도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점의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